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수능 완성으로 풀어봤던 모의고사 1회 문법 부분 설명을 시작할게요. 수능 완성 교재로는 92쪽 1번 문제를 보시면 됩니다. 1번 문제는 의문의 개념을 묻는 가장 기본적인 개념을 활용한 문제였어요. 보면은 문제 자체의 개념이 설명이 돼 있죠. 의문은 단어들의 뜻을 구별해주는 발소리의 최소 단위이다. 의문의 개념은 많이 들어봤을 텐데 최소 대리버라는 개념은 조금 낯설었을 거예요. 하나의 의문만 달라서 서로 다른 뜻이 된 단어들을 최소 대리버라고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많은 모의고사 수능 문제들이 그렇듯이 이렇게 개념이 먼저 주어지고 그 다음에 예시를 준 다음에 푸는 문제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물론 개념이 주어지기는 해도 이 개념을 평소에 잘 이해하고 있지 않으면 이것을 이해해서 적용하는데 좀 많은 시간이 소요가 돼요. 그래서 먼저 의문과 최소 대리버라는 개념어를 먼저 설명을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의문이라는 것은 뜻을 구별해주는 가장 작은 소리의 단위예요. 뜻을 구별해준다는 게 뭐지? 그 개념을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강이라는 단어와 공이라는 단어가 있을 때 이 단어의 뜻은 당연히 다르죠. 그런데 어떤 요소로 인해 이 두 개의 단어가 누가 봐도 이거 두 개는 다른 단어야 라고 말할 수 있게 됐을까요? 당연히 우린 모국어 화자기 때문에 알고 있어요. 아와 오 때문이죠. 여기에는 아가 들어가고 여기에 오가 들어가서 뜻이 달라졌는데 이처럼 이렇게 뜻을 구별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소리의 단위를 의문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아와 오라는 모음이 그 역할을 했죠. 그래서 사실 의문은 자음과 모음을 말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80% 정도 맞아요. 만약에 의문과 관련돼서 조금 어려운 개념이 설명이 되면 분절 의문과 비분절 의문이라는 개념이 설명이 될 수 있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말만 들었을 때 느낌은 분절 의문은 뭔가 똑똑, 분절이 된다는 것 같고 끊어진다는 것 같고 비분절 의문은 그러지 못한다는 뜻 같아요. 방금 본 예처럼 강이라는 단어에서 우리는 이 강이라는 소리값을 구분할 수 있어요. 여기 기역, 아, 이응이라는 소리값 때문에 합쳐서 강이라는 소리가 됐다라는 걸 우리는 머릿속으로 인식을 할 수가 있어요. 즉, 분절의문은 자음과 모음처럼 우리가 똑 떨어져서 나눠서 분절해서 생각할 수 있는 소리값을 말해요. 쉽게 말해서 자음과 모음이 분절 의문이에요. 그런데 비분절 의문의 개념은 뭐냐면 이렇게 자음, 모음처럼 분절되지는 않지만 똑 떨어져서 이 소리값은 이거야 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뜻을 구별해주는 역할을 하는 애들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바로 억양이나 소리의 길고 짧은, 즉 장단 같은 게 여기에 해당돼요. 눈이라는 단어, 눈이라는 단어의 차이를 알고 계시죠? 사람 눈, 그리고 내리는 눈의 차이인데 분명히 자음과 모음은 같지만 장단, 음의 길이 때문에 뜻이 구별이 됐잖아요. 그게 바로 비분절 의문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비분절 의문이라는 것은 억양, 장단 같은 뭔가 자음, 모음이 아니면서도 뜻을 구별해주는 단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번 문제에서 최소대립어라는 말이 나왔는데 최소대립상이라는 개념으로도 불려요. 한 가지 요소, 여기에서 요소는 의문을 말하거든요. 하나의 의문에 의해서만 의미가 구별되는 단어의 짝이다. 즉, 하나의 의문만 다르고 나머지는 다 같아서 그것으로만 의미가 구별되는 거. 선생님이 방금 예시에서 보여준 강과 공이 여기에 해당되죠. 나머지는 다 같고 여기 모음만 다르기 때문에 이 강과 공이 바로 최소대입상이에요. 자, 이 개념을 이해하기 어렵지는 않은데 사실 1번 문제에서는 최소 대립상이 왜 필요하냐 이런 개념을 왜 만들었느냐는 거예요. 이 아와 오만 다른 이 두 쌍은 아랑 오는 서로 다른 의문이구나. 즉, 이 아와 오가 뜻을 구별하는 역할을 했구나라는 이 의문의 개념을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최소 대립상이라는 개념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문제로 가볼게요. 기억을 볼게요.
아와 오가 서로 다른 의문임을 보여주는 예를 찾아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개념을 모르면 이 최소 대리보라 이거를 이해하지 못했을 수 있는데 아와 오가 서로 다른 의문임을 보여주는 쌍이라는 것은 아와 오만 다르고 나머지는 다 같은 최소 대리보를 찾아라 라는 얘기와도 같은 거예요. 뭐가 해당됐냐면 가을과 고을이 여기에 해당됐죠. 물론 이 개념을 정확히는 알지 못해도 문제를 풀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문제에 나왔을 때 개념을 그때그때 잘 이해하고 있으면 조금 더 어렵게 문제가 나와가도 풀 수 있을 거예요. 자, 니은은 굉장히 쉬웠어요. 예사소리와 거센소리의 차이로 인해 뜻이 구별되는 예를 찾아보자 라고 했어요. 즉, 나머지는 다 같은데 하나의 자음이 예사소리와 거센소리로 구분됨으로써 뜻이 달라진 예를 묻는 문제였어요. 어떤 게 해당되냐면 달과 탈이 여기에 해당되죠. 예사소리와 거센소리의 개념은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소리가 예사소리, 여기에서 바람이 세게 부는 소리가 거센소리, 그리고 이거를 성대를 조금 긴장시켜서 부른 걸 된소리라고 해요. 예사, 거센, 된소리의 쌍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개념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 해당됐습니다. 만약에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의 개념이 들어는 봤는데 좀 헷갈렸다 하는 친구들은 지금 화면에 보이는 자음 체계표를 다시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사실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 개념은 우리가 좀 원래도 알고 있던 쉬운 개념인데 이 자음 체계표에서 조금 깊게 들어가면 이 좋은 위치라는 기준이 뭔지, 좋은 방법이라는 기준이 뭔지도 물어볼 수가 있어요. 즉, 우리나라에 있는 이 많은 자음들을 좀 체계적으로 분류할 건데 그 기준이 세 가지가 있다. 즉, 소리가 어디서 나는지 좋은 위치, 그리고 그 소리를 어떻게 내는지 좋은 방법, 그리고 세기를 어떻게 하는지 하는 세기, 이 세 가지 기준으로 나뉘어진다라는 걸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비읍과 디귿은 좋은 방법은 같지만 좋은 위치가 다르다를 이해할 수 있으면 되고요. 비읍과 미음이 입술이 부딪혀서 나는 위치는 같지만 그 방법이 다르다라는 것 정도를 이해할 수 있다면 괜찮아요. 자, 그럼 이제 2번 문제로 갈게요. 2번 문제는 의문의 변동을 묻는 유형이었어요. 의문의 변동은 우리 1학년 때도 열심히 공부를 했던 것 같고 수능이나 모의고사에서 굉장히 즐겨 출제되는 유형이기 때문에 의문 변동의 여러 가지 종류를 이해하고 있는 것이 좋아요. 특히나 2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의문 변동의 네 가지 유형을 잘 알고 있어야 풀 수 있었기 때문에 먼저 의문 변동과 그 종류의 개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볼게요. 먼저 의문의 변동이라는 것이 뭐냐면요. 어떤 상황에 놓이느냐에 따라서 어떤 의문의 소리값이 달라지는 현상을 의문의 변동이라고 해요. 무슨 말이냐면 꽃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 단어가 어떤 상황에 놓이느냐에 따라 즉 꽃만 줘라고 할 때 미음 앞에 놓이느냐 아니면 꽃도 줘라고 할 때 디귿 앞에 놓이느냐에 따라서 이 꽃의 소리값이 달라졌어요. 여기에서는 꽃만 줘라고 해서 꽃으로 바뀌었고요. 여기에서는 꽃도 줘라고 해서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렇게 특정 상황에서 소리값이 바뀌는 걸 음운 변동이라고 하는데 이 변동엔 네 가지 유형이 있더라. 바로 교체, 탈락, 첨가, 축약이다 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교체는 어떤 A라는 음운과 B라는 음운이 나란히 만났어요. 그럼 소리가 A, B로 나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하나의 음운은 그대로 있는데 하나의 음운이 아예 다른 음운으로 교체가 돼요. 이렇게 뒤에가 바뀔 수도 있고 아니면 C, B 이렇게 앞에 음운이 바뀔 수도 있어요. 교체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 비음화, 유음화가 대표적인 교체 현상이에요. 비음화, 유음화를 한번 공부를 해보면 교체가 이런 현상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탈락은 A라는 음운과 B라는 음운이 만나면 A, B로 발음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만 소리가 나고 하나는 아예 탈락해버렸다는 거예요. 앞에 게 탈락하고 B라는 의문으로만 발음될 수도 있어요. 대표적인 게 이런 거죠. I 좋아 할 때 좋아라는 의문이 있었는데 발음은 조아라고 해서 히읗이라는 의문은 아예 완전히 사라진 거죠. 다음으로 첨가인데요. 첨가는 쉽죠. A와 B가 만나면 A, B로 발음되지 않고 A, B, C 아예 새로운 의문이 생기는 현상. 그게 첨가고요. 축약은 A랑 B라는 의문이 만났을 때 A와 B는 아예 사라지고 이 두 개가 합쳐진 소리값이 C로 난다. 이게 바로 축약이에요. 우리 문제를 보면서 이 네 가지 종류를 다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 보기에 이렇게 예시가 나와 있고 예시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 이럴 때는 선지를 먼저 보면서 하나씩 지워가는 게 좋아요. 1번부터 볼게요. 기역과 니은에서는 모음 탈락이 일어났다. 기역을 먼저 볼 건데 라는 문장을 볼게요. 니은, 히읗이라는 자음과 모음 이거는 소리값이 없죠. 아가 만났으면 이 히읗이 뒤로 여는 데서 안하라고 발음해야 맞을 것 같지만 이 히읗이 탈락해 버려서 그대로 니은이 연음돼서 나로 발음이 된 거죠. 그럼 지금 이거 무슨 현상이 일어났죠? 히읗, 즉 자음이 탈락하는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1번에서는 뭐라고 했죠? 기역과 니은에서는 모음의 탈락이 일어났다라고 했으니까 1번은 기역 때문에 틀렸어요. 니은은 볼 필요도 없어요. 하지만 여기서 니은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니은은 지금 쓰라는 으라는 모음과 어서에서 어라는 모음이 만났을 때 발음이 어떻게 됐죠? 원래는 쓰어서라고 발음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발음되지 않고 써서라고 발음이 됐어요. 뭐가 탈락했죠? 이 으라는 모음이 온데간데 없어요. 그리고 이응이 소리값이 없으니까 써서의 쌍시옷과 어서가 만나서 그냥 써서가 돼버린 거예요. 니은이 바로 모음 탈락에 해당되는 현상이었습니다. 그럼 1번에서 니은은 맞지만 기역 때문에 틀린 선지가 됐고요. 그러면 2번 선지로 가볼게요. 니은은 지금 봤듯이 모음이 탈락했는데 니은이 없다는 의문이 새로 생기는 첨가가 일어났다라고 했으니까 볼 것도 없이 니은 때문에 틀려요. 디귿은 어떤 현상인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지금 점잔이라는 용어가 지가 만났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는지 잔이라는 니은 히읗과 지금 지라는 음절에서 지읒이 만났는데요. 발음이 어떻게 됐죠? 잔치가 됐어요. 지금 니은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 히읗과 지읒이 만나면서 히읗, 지읒은 없어지고 이 둘이 합쳐진 음가, 치읓으로 바뀌었죠. 이렇게 두 개가 합쳐져서 하나가 되는 거를 우리는 뭐라고 했죠? 축약이라고 했어요. 사실 이 축약이 이해하기 쉬운 것 같아도 이렇게 사례로 나오면 너무 자연스럽게 탈락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니면 없던 치읓이 생겼으니까 첨가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하지만 우리 처음에 배웠을 때 첨가는 뭔가 새로운 게 나타나야 되고 탈락도 어떤 음가 하나는 그대로 남아 있어야 되는데 지금 같은 거는 두 개가 합쳐져서 새로운 의문이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잔치는 니은 히읗이 합쳐져서 축약이 된 사례에 해당됩니다. 그럼 2번 선지, 첨가가 일어났다라고 했으니까 디귿도 틀렸죠. 3번 선지를 볼게요. 기역과 디귿에서 음절말에서 두 자음 중 하나가 탈락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음절말이라는 단어가 생소한 친구들도 있었을 건데 음절이라는 거는 독립해서 발음할 수 있는 하나의 소리의 단위, 즉 이것만으로는 지금 소리가 잘 안 나는데 이렇게 붙이면 가라고 소리가 나죠. 이런 걸 음절이라고 해요. 쉽게 말해서 이렇게 자음 모음을 모아 쓰는 한 글자 한 글자를 소리내는 값을 음절이라고 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기역의 경우를 볼게요. 안이라는 음절이 있었어요.
음절 말에 두 자음, 니은, 히읗이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이 아가 합쳐졌을 때 두 자음 중 하나, 즉 히읗이 탈락돼서 아나라고 발음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3번의 기억은 맞아요. 하지만 디귿도 맞는지 봐야겠죠? 사실 보지 않아도 디귿은 방금 얘기했듯이 추격 현상이에요. 잔치에서 니은 히읗이라는 음절말에 두 자음이 있었던 것까지는 맞아요. 그런데 지가 올 때 히읗이 탈락되는 게 아니라 합쳐져서 치읓이 된 거죠. 이건 탈락이 아니에요. 이 치읓에 히읗의 음가가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탈락이 아니라 추격이다. 그래서 디귿은 탈락이라고 했으니까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4번으로 가볼게요. 기읍, 디귿 모두에서는 의문의 개수가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났다라고 했어요. 이 4번 선지는 앞에서 봤던 이 의문 변동 4가지 종류를 좀 잘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교체는 둘 중에 하나가 바뀐 거기 때문에 의문의 개수는 같죠. 탈락은 둘 중에 하나가 완전히 탈락했으니까 당연히 의문의 개수가 줄었죠. 첨가는 첨가된 거니까 말할 것도 없고 축약도 두 개의 의문의 소리값이 하나로 합쳐진 거니까 축약에서도 의문의 개수가 줄어요. 그래서 의문의 변동 중에 의문의 개수가 주는 현상은 탈락과 축약인데 기억과 니은은 탈락 현상이었고 디귿은 축약 현상이었기 때문에 4번에서 얘기한 것처럼 모두 의문의 개수가 줄었다라는 설명은 맞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었어요. 5번에서는 교체 현상이 일어났다고 했으니까 아예 틀렸다는 건 알고 계시죠? 자, 이번에 음운 변동 중에서는 그렇게 어려운 유형은 아니었는데요. 그래도 꽤 중요한 개념들이 들어가 있어요. 자음 탈락, 그 다음에 모음 탈락, 그리고 음절말 탈락 같은 개념들이 들어가 있는데 사실 자음 탈락이라는 거는 지금 본 유형에 다예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자음이 탈락하는 현상은 히읗이 탈락하는 현상밖에 없기 때문에 자음 탈락은 어렵지 않게 이것만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축약도 마찬가지예요. 축약도 대부분 예사소리와 히읗이 합쳐져서 거센 소리가 되는 형태의 유형이 많기 때문에 축약도 여기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아요. 그런데 다만 모음 탈락에는 두 종류가 있어서 따로 설명을 해볼게요. 모음 탈락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탈락. 문제에서 본 게 여기에 해당되는데요. 바로 용언, 즉 동사나 형용사 어간에서 일어나요. 쓰다 라는 단어의 어간 쓰와 명령형 어미 어라를 붙여볼게요. 그러면 쓰어라 라고 해야 맞지만 실제로 우리는 어떻게 발음하죠? 써라 라고 발음해요. 물론 표기도 이렇게 하고요. 그럼 지금 뭐가 탈락됐어요? 어간에 있던 의가 완전히 탈락하고 이건 음가가 없으니까 이렇게 합쳐져서 써라가 된 거예요. 자, 이처럼 의로 끝나는 용언의 어간과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올 때 이 의가 탈락하는 현상을 우리는 의탈락이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는 같은 모음이 탈락되는 동모음 탈락이라는 현상이 있어요. 이것도 그냥 누구나 직관적으로 알 수 있어요. 학교에 가다 할 때 가다 라는 용언 어간의 가에 역시 명령형 어미 아라를 붙여볼게요. 그러면 가라라고 해야 될 것 같지만 우리는 그렇게 발음하지 않죠. 발음하기도 어렵고요. 그래서 우리는 가라라고 발음해요. 그러면 지금 뭐가 탈락한 거예요? 탈락을 뭔가 안 한 것 같지만 했어요. 왜냐면 모음이 똑같은 모음이 연속으로 두 번이 왔거든요. 그런데 이걸 분절해서 발음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를 탈락시켜서 가라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같은 모음이 연속해서 올 때 그 같은 모음 중 하나가 탈락하는 현상을 우리는 동모음 탈락이라고 하니까 모음 탈락의 두 가지 유형을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모의고사 3번 문제였던 수능 완성 95쪽에 있는 1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1번 문제는 어미의 종류와 유형을 묻는 문제였어요. 선생님의 설명으로 개념이 나오기는 했어요.
어미의 종류에는 선어말 어미와 어말 어미가 있고 그 어말 어미는 다시 연결어미, 종결어미, 전성어미로 구분된다라는 개념이 나왔고요. 선어말 어미의 시제나 높임 등의 기능에 따라도 구분된다. 설명은 돼 있었지만 역시나 어미의 체계를 이해하고 있지 않으면 이 예시와 선지를 대입해서 푸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돼요. 그래서 이 문제를 풀기 전에 먼저 어미의 종류에 대해서 완전히 이해를 하고 넘어갈게요. 어미의 종류를 알기 위해서 어미의 개념을 당연히 알고 있어야겠죠. 어미는 동사, 형용사와 같은 용언에서 쓰이는 말이고요. 먹다라는 동사가 있으면 이 단어는 먹다라고 고정되어 쓰이지 않고 먹어라, 먹고, 먹니 이렇게 변화하죠. 그거를 우리는 활용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쓰임에 따라 자유자재로 활용할 때 먹다, 먹고, 먹으니 절대 변하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 그 부분이 바로 어간이에요. 이 단어의 줄기가 되기 때문에 활용해도 변하지 않는 부분. 자, 그러면 오늘의 주인공 어미는 뭐냐면 어간에 붙어서 여러 가지 문법적 기능을 하는 말을 어미라고 해요. 이 미는 꼬리할 때 미자죠. 즉 먹다라고 하면 그냥 평사형으로 종결짓고 먹에 니라는 어미가 붙으면 의문형이 되죠. 자라는 어미가 붙으면 청유형이 되고요. 자, 이렇게 어간 끝에 붙어서 문법적 기능을 하는 걸 어미라고 하는데 이 어미에는 크게 어말 어미와 선어말 어미가 있다. 어말 어미는 말 그대로 가장 말기 쪽, 즉 가장 끝에 오는 어미를 어말 어미라고 해요. 어말 어미를 보는 건 되게 쉬워요. 이 단어에서 제일 끝에 오는 어미를 찾으면 돼요. 물론 여기는 어미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어렵지 않았죠. 먹다에서 다가 어말 어미가 돼요. 사실 선어말 어미의 개념을 알아야 어말 어미가 좀 이해가 되는데 선어말 어미는 그 맨 마지막에 오는 어말 어미의 앞에 오는 어미예요. 선어말 어미는 어말 어미의 앞에만 올 수 있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어말, 즉 말의 끝에는 올 수가 없어요. 반드시 어말 어미 앞에만 존재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모든 말은 끝나긴 끝나야 되니까 먹으로만 문장이 끝날 순 없으니까 어말 어미는 필수적으로 와요. 하지만 선어말 어미는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어요. 먹었다 라는 단어를 볼게요. 일단 여기에서 먹은 어간이죠. 이 엇과 다가 서로 다른 어미인데 이 중에 어말 어미는 당연히 다죠. 말을 종결시켰으니까 이 다가 어말 어미가 돼요. 그런데 이 어간과 어말 어미 사이에, 즉 어말 어미 앞에 와서 과거 시제라는 문법적인 의미를 더하고 있는 바로 이 녀석이 선어말 어미인 거예요. 어말 어미 앞에 온다. 선어말 어미에는 이런 과거형 선어라미도 있고 가시다, 할머니께서 가신다 할 때 시, 높임의 의미를 주는 선어말 어미도 있어요. 그런데 좀 어려운 건 사실 어말 어미예요. 어말 어미의 종류를 보면은 종결 어미와 비종결 어미가 있어요. 즉, 그 단어의 끝에 오는 어미가 문장을 종결시켜 버리는 역할을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나뉘는 거죠. 종결어미는 선생님이 아까 예시로 든 것과 같아요. 평서형 종결어미 다, 청유형 종결어미 자, 의문형 종결어미 습니까, 비읍니까, 감탄형 종결어미 구나. 그냥 문장을 종결시켜 버리잖아요. 온점이 나오잖아요. 그게 종결어미고요. 비종결어미는 그렇지 않은 거,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연결어미와 전성어미가 있어요. 연결어미는 되게 쉬워요. 먹고 싶어 라고 했을 때 먹고 단어의 끝에 오는 어말어미이지만 문장을 종결시키지는 못하고 연결만 하고 있죠. 이게 연결어미예요. 그런데 여러분한테는 이 전성어미라는 개념이 조금 어려웠을 거예요. 전성이라는 단어의 한자를 알면 좋은데 전환시킨다, 성질을 전환시킨다라는 건 뭐냐면 품사를 바꾸어 버린다라는 거예요.
품사라는 개념을 알고 있어야 이해가 갈 텐데 우선은 간단하게 설명을 해볼게요. 공부하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거는 동사죠. 그런데 이렇게 말해볼게요. 내 취미는 공부하기이다. 공부하다에서 공부하라는 어간에 지금 뭐가 붙었죠? 기가 붙었어요. 그래서 뭐가 됐죠? 공부하기이다라는 하나의 명사처럼 작용을 하게 바꾼 거예요. 실제 명사라는 게 아니라 명사처럼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다라는 조사가 붙었잖아요. 조사는 명사, 체언 뒤에만 붙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공부하라는 어간에 이 기라는 전성 어미가 붙으면서 공부하다라는 동사가 명사로 잠시 성질을 전환한 거예요. 그런 걸 전성어미라고 해요. 관형사형 어미를 볼게요. 관형사형 어미까지만 예를 들어볼게요. 푸르다라는 형용사가 있어요. 푸르다, 푸르니, 푸르고 이렇게 문장을 종결시킬 수 있지만 가끔은 이렇게 쓰죠. 푸른 하늘. 분명히 푸르다라는 단어의 어간, 푸르에 어미 니은이 붙었어요. 이 니은이 조금 생긴 건 그렇지 않아도 얘가 바로 어미예요. 왜냐면 어간에 붙었으니까 당연히 말 끝에 나오니까 어미죠. 그런데 얘는 무슨 역할을 하냐면 문장을 종결시키는 것도 아니고 연결하는 것도 아니고 푸른 하늘, 이 푸르다라는 단어가 뒤에 있는 하늘을 꾸미게, 수식하게 만들어주죠. 그래서 이 푸른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관형어, 명사를 꾸며주는 관형어의 역할을 하게 만들어요. 실제로 관형사라는 건 아니고 관형어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니은이 바로 형용사를 마치 명사를 꾸미는 관형사처럼 만들어 주었다고 해서 관형사형 어미라고 해요. 부사형화 어미도 마찬가지로 아름답다, 아름답게처럼 부사를 만들어주는 어미를 전성어미라고 합니다. 자, 그럼 다시 문제로 돌아올게요. 개념이 나왔고 예시가 나왔는데 선지 먼저 보자고 했죠. 자, 기억에 아파서에는 어말에 오지 못하는 어미가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어말에 오지 못하는 어미 뭐예요? 어미의 종류 두 개밖에 없어요. 어말어미랑 그렇지 않은 어말어미. 바로 선어말 어미를 이야기하죠. 자, 그런데 아파서, 아프다라는 용언에 아서라는 어미가 합쳐진 거예요. 우리 앞에서 배웠던 모음, 탈락이 일어난 현상이고요. 아프는 어간, 아서는 어말어미, 선어말어미는 없었어요. 그래서 1번이 틀린 정답이 됐습니다. 사실 정답이 너무 쉽게 나와서 이게 선어말 어미라는 것만 알고 있었으면 뒤에는 읽어볼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실 전성어미의 개념을 몰라도 풀 수 있는 문제였는데 그래도 뒤에까지 꼼꼼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기억에 같다는 선어말 어미와 어말 어미가 모두 있다고 했어요. 같다를 분석을 해볼게요. 분석을 할 때는 기본형, 이거의 사전에 실리는 단어는 뭐냐라는 거예요. 처음은 가다였겠죠. 그리고 다라는 말로 끝났는데 거기에 뭐가 들어갔죠?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 아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배운 같은 모음이 탈락돼서 지금 같다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선어말 어미와 어말 어미가 모두 들어갔죠. 그러니까 이거는 맞고요. 니은의 배려하는을 볼게요. 배려하는 분석을 해보면 배려하다 하라는 어간에 는이라는 어미가 붙었죠. 이 어미는 용어는 관형사와 같은 기능을 하게 하는 어미, 즉 관형사형 전성 어미가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보면은 배려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배려하다에 는이 붙음으로써 사람이라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3번도 맞습니다. 이번에는 니은의 4번 대자를 볼게요. 대자에는 문장을 끝내는 기능을 하는 어미가 있습니다. 이게 뭐죠? 문장을 끝내는 기능의 어미, 어말어미죠. 그래서 4번은 당연히 맞죠. 5번 볼게요. 디귿의 먹고에는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는 기능을 하는 어미, 그게 뭐였죠? 연결어미예요. 물론 연결어미는 문장과 문장을 이어줄 수도 있고 단어와 단어를 이어줄 수도 있는데 여기에서는 형은 빵을 먹다.
그리고 나는 밥을 먹다. 이 두 문장을 이 고라는 어미가 이어주고 있죠. 그래서 이 고는 연결 어미가 되고요. 5번 선지도 역시 맞습니다. 자, 사실 어미의 종류를 묻는 문제치고는 굉장히 쉬웠어요. 하지만 어미의 종류는 또 특히 전성어미 같은 경우는 좀 어렵게 나오면 어려워질 수 있으니까 어미의 종류도 한번 잘 기억하고 있어 주세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